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지난주 군 검찰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항명 또 상간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한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게 특검 또 국정조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대령의 법률 대리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셨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좀 조용히 이제 지내려고 조용히 지낼 수가 있습니까? 네. 변호사님. 근데 조용히 지낼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 뭐 워낙에 시국이 네. 예, 계속 이런 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도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자, 최상병 사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박정훈 대령 3년 구형을 받았는데 예. 군 검사가 뭐 의견 진술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맞습니다.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3년을 구형을 했습니까? 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변호인단에서는 뭐 예상했던 일입니다. 다만 이제 방청석에서는 막 이제 욕설이 터져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군 검사가 그 전에 이제 의견을 막 줄줄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새로운 내용이 뭐 전혀 없고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최소한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공소사실 그냥 낭독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음해, 뭐 박정훈 대령이 뭐 해병대를 다 모욕 주고 있다든가 네. 그런 것만 늘어놓는 걸 보면서 정말 참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런 식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재판장에 또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변호인도 있고 뭐 방청객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검찰 구형 당시에? 일단 검찰이 그 의견을 얘기할 때는 네. 차분하게 그냥 다 듣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징역 3년, 예,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냥 고성이 터져 나오면서 예, 군검찰을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고성을 터뜨리고 비난을 하셔가지고 재판장님도 쉽사리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거의 그럴 정도로 법원에서 군 판사가 뭐 어떻게 재판장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뭐 소란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예. 구형할 때. 맞습니다. 자, 선고는 내년 1월 달이라고 하는데 선고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고가 내년 1월 9일로 잡혀 있는데요. 원래 이 재판은 보통 한 3주 정도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선고가 한 3주 정도 뒤, 그러니까 12월 중순. 원래 2, 3주면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에도 뭐 2주면 2주 안에 하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한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월 9일은 좀 너무 늦는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좀 처음에는 이제 우려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냥 재판부가 신중하게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판단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그냥 지금 어떻게 전망하시면 그리고 지금 인사 얘기를 하거든요. 정기 인사하면서 뭔가 바꾸는 거 아니냐,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12월 달에 있을 정기 인사 때는 군 판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재판부 변동이라든가 뭐 인사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상적으로 굴러간다면.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리고 전 변론 요지서를 요즘 이제 쓰면서 기록도 다시 보고 막 하는데 이 재판은 하면 할수록 무죄입니다. 저는 무죄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문제나 어떤 관심이 받고 있는 시국 사건 중에 무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건이다. 이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당한 명령을 불복했을 때 항명죄가 되는 거예요. 뭐 명예훼손죄 빼더라도 이게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데 부당한 명령 아닙니까? 이거 뭐 명백하죠. 다 보도됐잖아요. 지금 벌써. 명백한 외압이고 불법 명령이고 이걸 듣지 않았다고 해서 군인도 공무원이잖아요. 그 군인을 처벌을 하게 되면은 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군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거나 구형을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부분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굳이 그렇게 이렇게 네. 정권 따라 해야 됩니까? 검사라 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그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네. 재판할 때 점심 먹잖아요. 네. 용산 그 국방부 근처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네. 먹고 있으면 거의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국방부 합참. 예.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박정훈 대령 보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군인들이. 네, 이렇게 예. 지나가시는 몰래 그런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전체가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군검찰이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안면몰수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그 군검사분들이 전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예. 그 군검사 중에 그 징역 3년 구형했던 그 군검사 지난 3월인가요? 허위 공무작성죄 등으로 고소했던 바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피의자 조사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어요. 뭐 그 뒤로는 이제 뭐 이렇다 할 소식이 안 들려오는데 재밌어요. 네.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름 써 있는 그 군검사는 내가 쓴 게 아니다. 본인이 안 썼다고요?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예. 그러고 군 검찰 단장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거는 뭐 제가 사실 그렇게 관여한 게 아니고 난 뭐 도장만 찍었다. 뭐 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한 발씩 빼고 있습니다. 서로 아니라고요? 이거는 저는 사실상 범행을 시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실은 오히려 자백하고 시인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허위 예. 내용이 없다면은 그거 내가 쓴 거 맞다. 내가 쓴 거 다 사실이다. 당당하게 이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건도 사실은 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에 고소를 한 겁니까? 이래 되면 국방부 조사본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결론이 빨리 나오진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은 합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힘든 게 있겠죠. 자, 어제 또 있었던 일 중에 그 당시 직속 대대장이었죠. 이용민 중령 이 대구지검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또 출석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이 변호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그 수색 지시 또 안전조치 미흡 과실을 강력하게 이 대대장이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김경호 변호사님이시죠. 네. 저는 이제 사필 규정으로 이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대장도 본인이 이제 수중수색 지시를 했으니까 책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당당하게 그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임성근 사단장은 바둑판 지시했고 가슴장화 그렇죠. 지시했고 뭐 밑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수중수색 하는 장면 사진을 보고 받고도 그렇죠. 난 못 봤다. 이런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뭐 이거 한다 하더라도 대구지검에서 이거를 그냥 넘기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자꾸 자기 사건도 아닌 우리 그 군사법원 항명 사건에 의견서 냅니다. 박정훈 대령 유죄라고. 그걸 의견서를 내도 됩니까? 정말 본인이 왜 냅니까? 그걸? 정말 뻔뻔한 행동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냥 굉장히 두껍게 막 뭉태기로 내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서도 임성근 사단장이 이 사람 혐의가 오히려 있구나 하는 확신이 굳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내는 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진다 이 말씀이네요. 자, 임성근 사단장 또 이거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새롭게 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용산도 좀 대통령실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수사까지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공수처를 생각하면 참 이게 씁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와서 용산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뭐 다행입니다만 뭐 늦은 거 아닙니까? 만시지탄입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금 명태균 게이트하는 창원지검에서 먼저 대통령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만 공수처에서도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좀 이거 하면 진실이 좀 밝혀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많은 증거가 이미 사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론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박정훈 대령 3년 구형하고 이런 사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는 이번에
특검 재발의하고 국정조사하겠다라고 우원식 의장이 네.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약간 이제 동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특검이 지금 3번 거부권으로 가로막혔고 현재로서는 지금 될 가능성이 뭐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국정조사는 뭐 이제 특검만큼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뭐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압수수색이나 강제 처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게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이 국민들께 이 사실을 밝히고 이 현상을 다 보고를 하고 네.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보고드리고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네, 그거라도 해야죠. 예. 지금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상병 사건이 사실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놓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년 지나면 뭐 전화기 같은 거 다 증거로서는 소멸되니까 지금에 와서 그래도 국정조사를 한다면 조금 더만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일단의 진실이 밝혀질 거고 또 국민께도 그 분위기를 환기하고 특검으로 또 나아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개입 여부 그 부분이 저는 기자회견 글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한다.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저는 혹시나 이 최상병 사건에서도 그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이종호 씨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종섭 장관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밝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계속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 의혹을 밝히는 좋은 방법은 대통령은 맞다. 그렇지만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거예요. 어느 정도 됩니다만 네, 그 정도는 그것도 끝이에요.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요. 그리고 번호가 수상해요. 그러니까 전 정부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나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뒷번호가 0001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떨어진다. 7070은 이상하다 대통령이라 보기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대통령 기자회견 본인이 밝힌 바예요.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를 자꾸 한다니까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건 조사는 돼야 됩니다. 계속 보면 김건희 여사가 중간에 있어요. 이종호 씨도 있고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 여사 관계도 있고 이종수 장관도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마 최상병 사건의 마지막 관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국정조사 등으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